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형사공탁제도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형사공탁을 할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 합의 전략도 덩달아 바뀌겠죠.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사 합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액 합의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형사 합의와 공탁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탁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협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금을 수천만 원에서 이제 억대로 요구하는 경우를 형사 합의 실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집을 파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합의는 억제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 그 돈 받고 합의 못해요. 그 돈 받느니 차라리 그냥 처벌받으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가해자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제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탁하는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판사가 보기에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만한 금액을 공탁해야 돼요. 애매한 금액을 공탁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합의나 공탁 실무상 저는 의뢰인들에게 그래도 얼마 이상은 준비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제 가해자한테 써주어도 합의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터무니없이 낮다고 한다면 이거 양형에서 선처를 받지 못하거든요. 당연히 공탁도 그렇겠죠.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양형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경제범죄는 집행유예 기준이 이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이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인 피해의 3분의 2 이상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성범죄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유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피해자들도 형사배상 신청을 통해서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였습니다.